네, 이게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도 보여요? 네, 화면 보입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원에 대해서 다시 할게요. 원. 자, 원은 이런 대칭 구조에 해당되는 모습을 갖는다라고 했고, 요게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쪽은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고 요게 x축, y축이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의 점, 이 그 8분의 1에 해당되는 점, 예를 들어서 이 점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x하고 y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걸 1번이라고 한다면 y는 x라고 하는 이 선분의 대칭이 되니까 이 점에 해당되는 좌표 2번은 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x하고 y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에 해당되는 좌표값은 y가 되고 y에 해당되는 좌표값은 x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y는 x라고 한 y축의 대칭이 되니까 y축의 대칭이 되는 x값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x값이 y였으니까 마이너스 y, x가 이 3번 좌표값이 된다. 그 다음에 이 4번 좌표값은 x하고 y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y축의 대칭으로 바꿔줘도 되겠죠. 그래서 y축의 대칭이라는 거는 x값을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y라고 하는 좌표값으로 산출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5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x축에 해당되는 걸로 대칭이 되죠. 그럼 4번에 해당되는 걸로 4번 좌표를 5번을 하게 되면 x축에 대칭이니까 y값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x고 y가 현재 y니까 마이너스 y를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6번에 해당되는 이 좌표는 3번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x축의 대칭으로 써도 되겠죠. 그때 x축의 대칭이라는 거는 y좌표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된다니까 x좌표는 현재 마이너스 y라는 값이고 그 다음에 x축 값은 그 x값에 해당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좌표값은 6번 좌표값을 갖다가 이 y축에 대응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y축의 그 대칭이니까 x값에 해당되는 것만 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니까 현재 마이너스 y를 y로 바꾸면 되고 y축값 마이너스 x는 동일하다. 그 다음에 8번에 해당되는 이거는 x하고 y라고 하는 1번 좌표를 x축에 대응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x-y라고 하는 걸로 산출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원이라고 하는 거의 그 방정식은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저희 그 방정식이 얻어지죠. 원의 방정식.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y라고 하는 좌표는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점. 그래서 y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냐면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고 물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붙여주면 되겠다라는 걸로 해서 y 제곱이 아니라 y라고 하는 거를 우리 산출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뭐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야라고 하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 원을 그리는데 이 조금 전에는 이렇게 된 것 중에 이 그 일사분면의 이 부분을 가지고 했다면 저는 이거를 가지고 한번 나타내도록 하고, 원의 제 그 좌표를 여기가 이 90도 되는 걸로부터 해서 쭉쭉쭉쭉쭉쭉 오른쪽으로 내려간다면 이게 몇 도가 되냐면 45도가 되는 거죠. 이게 90도고. 그러니까 90도에서 45도 되는 요
그 테두리 원의 그 테두리 쪽에 이 그 점들을 쭉 찍어 놓고 그거를 이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전체 원이라고 하는 거에 그 테두리가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할 때는 x좌표가 이 45도 원에 90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5도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이런 방향으로 원의 그 좌표값을 산출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만약에 자, 하나 좀 더 그 크게 그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좌표가 y라고 하는 거리만큼 떨어졌을 테고 이 부분이 이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이 될 테고 그리고 이 부분이 x라고 하는 값이 될 거다. 이게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 이걸 p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그러면 p는 현재 x라고 하는 좌표에서 시작돼서 아까 이렇게 썼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원의 방정식이 있고 따라서 y는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그 x가 양수고 일사분면에 있으니까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분명히 y도 양수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p라고 하는 좌표는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여기에서요 루트를 씌웠는데 이 양수 부분이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는 그냥 생략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p라고 하는 좌표 값을 산출하는 방법까지 구했다 했죠. 그랬을 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범위는 이 그 90도에서부터 45도 사이에 있는 거니까 x는 0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늘어났죠. 따라서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1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하는 이 그 길이의 정사각형이다라고 했을 때 이 그 대각선의 길이는 이게 45도가 될 테고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산출이 되죠. 그렇다면 이거를 x라고 하는 걸로 늘렸다고 한다면 이게 45도고 이게 x고 이게 x다라고 했을 때면은 이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r이라고 하는 값은. 그러면 이걸 대응되는 걸로 본다면 루트 2대 r은 1대 x라고 하는 걸로 산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r은 자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해서 동일한 거니까 루트 2x가 된다.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2분의 r 이렇게 표현되니까 여기다 쓸 수 있는 거는 루트 2분의 r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 쓸 때 이 그 일사분면에서 90도에서 45도 범위에 있는 x좌표의 그 범위 시작점과 끝점에 해당되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원을 그릴 적에는 90도에서 45도 방향으로 점의 위치를 산출하고 그래서 일사분면의 반을 찾고 그거에 대한 걸 대응을 시켜서 이 그 원의 좌표 값들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잘 쓰지는 않지만 그냥 단순하게 아주 정확한 각도를 구하는 물리적인 현상에서 본다면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이 원의 일사분면에 해당되는 것만 구한다라고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다라고 하고 이거를 p라고 하는 좌표다라고 한다면 이게 반지름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 x에 해당되는 이 범위가 되는데 그리고 이게
y라고 하는 어떤 범위가 되는데 이 x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주냐면 그 x는 r 그다음에 코스 요게 세타라고 하는 각도였다라고 한다면 그 코사인은 이 r분의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우리는 x만 찾을 거니까 r을 곱해주면 r 곱하기 rx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 하니까 이거 이 약분이 돼서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r 코사인 세타라고 계산해 주면 되겠다라는 게 산출되고 y는 r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로 산출이 된다 그랬죠. 따라서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하면 x에 해당되는 좌표 r 코사인 세타 값하고 r 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그 세타가 이 0부터 시작해 가지고 45도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코사인하고 사인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기 위한 어떤 함수도 필요하지만 또 이제 부동소점이라고 하는 실수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실제 저희 그 물리학이나 어떤 정확하게 그 아날로그 환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제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게 원칙인데 우리 그 그래픽 이 그 레스터 스캔 그 모니터 화면에서는 이렇게 구할 수가 없다 이거죠. 따라서 못 가는 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 시간에 선분을 그리기 위해서 브레스넘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드포인트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그 알고리즘을 응용한 브레스넘의 원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원에 요 점의 하나를 구했다면 그 다음 거는 이거를 구할 것이냐 옆에 걸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의 위치, 픽셀의 위치를 찾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의 핵심이에요. 브레스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알고리즘. 자, 이건 선분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브레스넘의 원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자. 자,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한 건 다 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0도에서 45도 사이에 이 점을 그린다. 95도에 45도 사이니까 여기가 X축, Y축, 그리고 이게 Y는 X라고 하는 거에 뭐를 구할 거냐면 90도에서 45도니까 이 범위 내 거다 있죠. 자, 이 범위 내 건데 예를 들어서 요 점을 하나 찾았다. 그 다음 점은 옆에 거를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아래 그리고 아래 그리고 또 옆에 그리고 아래 그리고 옆에 마지막 하나 이렇게 된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에 대한 대칭에 대한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이 아래다가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대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또 대칭 해가지고 이 전체 이 8군데에 대한 대칭 계산해 주게 되면 이 그 전체 원의 테두리가 이거 찾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보게 되면 90도에서 45도 방향이니까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90도에서 이 45도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저희 요 방향으로 간다 이거죠. x 값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예, 점의 위치를 갖다 점의 위치를 산출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브레스넘의 원의 방향이다.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 x 방향에서 한 칸 이동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동쪽으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선은 이렇게 우리가 증가하는 걸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 선에 있어서는 동북 방향으로 한다면 원에서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죠. 따라서 이 그 동남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에서 이 한 칸 이동하긴 하는데 하나 내려가는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한 칸이 이동하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거는 이 동쪽 방향이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동남 방향이다. 자, 이렇게 그려주는 거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X축, Y축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원의 테두리 쪽에 하나 구한 것이 이거라고 하고, 이게 우리 중심의 픽셀의 좌표값, 이게 X의 I라고 하는 좌표 있고, Y의 I라고 하는 좌표라고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 거를 구하는 거, 요거를 이거를 구할 것인지 이거를 t라고 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s라고 하는 거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갈색 부분이냐 빨간색 픽셀 부분이냐라고 하는 거를 결정해 주는 거다. 이거냐 아니면 지금 갈색 부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t라고 하는 거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 초록색 부분이 xi라고 하는 x축 좌표고 y 좌표가 yi인데 y 좌표 값은 동일하죠. 따라서 x 값만 하나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xi라고 하는 거에다 한 칸 늘어난 픽셀 하나 늘어난 거고 y 좌표 값은 그대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는 뭐냐면 동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픽셀을 선택하는 거다. 자, 빨간색 부분은 동쪽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동남 방향이에요. 그러면 X축에 해당되는 건 한 칸 늘어났으니까 XI 플러스 1인데 Y 값은 현재 YI-1이라고 하는 거에서 초록색 픽셀에서 빨간색 픽셀로 가기 위해서는 한 칸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따라서 YI라고 하는 거에다가 빼기 1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동남 방향에 해내는 거다. 이렇게 그 축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원의 이 그 위치값을 산출해 주는 거다. 자, 그럼 여기가 원점이니까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그랬을 때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원칙적으로 하다라면 요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그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이어야 되는데 T를 선택하게 되면 반지름 바깥쪽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빨간 선을 선택하게 되면 반지름보다 더 짧은 쪽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R보다 요건 지울게요. 저희가 이것도 제 정확한 그 아래 위치는 아니었어요. 자, 정확한 아래 위치는 이거죠. 이게 R이라고 하는 거다. 근데 이 그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R보다 또 조금 작은 값이죠. 그래서 이 그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요거에 해당되는 그 반지름의 길을 보게 되면 이 x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x에 해당되는 좌표 그 다음에 y에 해당되는 좌표는 y의 i라고 하는 거 제곱에다가 이 루트를 씌운 게 이 그 갈색 부분에서의 이 길이 부분이 되는 거죠. 반지름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가 있을 거다. 자,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산출해 보면은 xi 플러스라고 하는 거의 제곱 그 다음에 yi 빼기라고 하는 거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다시 얘기하게 되면 r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거에서
적용해서 r은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플러스만 썼어요, 제가. 자, 이렇게 좌표값에 해당되는 걸로써 반지름의 위치가 R인데 그보다 R보다 빨간 경우는 그건 R보다 작고, 자, 이것도 노란색을 쓸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R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건 R보다 크다. 그래서 R보다 큰 거하고 R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로 계속 산정하면서 갈색 부분을 쓸 것인지 빨간색을 쓸 것인지, 너무 멀리 나가게 되면 원이 찌그러질 테고, 따라서 그거를 잘 선택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원칙하에서 염두에 두시고 그거에 대해서 보죠. x의 y하고 y의 i라고 하는 하나의 원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의 점을 하나 픽셀을 골랐다. 이게 이 스텝 i에서 현재 i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점이다. 자, 그렇다면 아까 T라고 하는 픽셀이 있었죠. 동쪽에. 그다음에 S라고 하는 동남에 해당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뒤에 T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 원점에서 이 픽셀 T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거리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실제 R이라고 하는 원의 길이, 원의 원, 또는 원 위라고 할까요? 원 위의 픽셀까지의 거리. 요거 제곱을 뺀 걸 갖다가 뒤에 t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그러면 이 조금 전에 계산하기를 이렇게 된 것 중에 요게 r이고 t는 어디가 있냐면 이 바깥쪽에 가 있는 거죠. 요게 t죠. 그래서 바깥쪽에 가 있고, 따라서 요 길이가, 이 부분이 R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R 프라임의 길이가 R보다는 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밑줄을 그은 부분이 R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의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밑줄을 그은 부분이 이 실제 원의 길이의 R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t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좌표는 아까 어떻게 구했었냐면 동쪽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구했었죠. xi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i의 제곱, 요게 이 r의 제곱이었어요. ri의 제곱이었죠. 자, ri라고 하는 걸 보자. 따라서 이 뒤에 t는 x i 플러스 2라고 하는 것 제곱 플러스 y i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곱, 이게 이 원의 지금 점선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한 이 원의 그한 좌표가 되는 거죠. 점선이니까 조금 더 큰 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아래 제곱을 빼버리자 이거죠. 그랬을 때는 어떤 값이 나와야 되냐면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S라고 해서 동남 방향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자면, 동남 방향은 이 안쪽에 있는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길이는 R보다는 작게 될 거라죠. 그래서 뒤에 S를 이런 말로 한번 써본다면 원점에서 이 픽셀 S까지의 거리 제곱 빼기 실제 원의 그
반지름 길이, 뭐 실제 원 위에 픽셀까지의 이 거리 제곱을 빼보자. 자, 그러면 뒤에 s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x i 플러스 2라고 하는 제곱이고, 그 다음에 y의 좌표는 동남방이니까 하나 빠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각선의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아래 제곱을 빼버리자. 그러면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지금 제가 그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그는 이거하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크냐 하면 R이라고 하는 게 더 크죠. 따라서 이거는 음수가 나온다. 자, 그래서 요거 뒤에 T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S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요 두 가지를 더해보자 이거죠. 이 두 개를 덧셈을 한다. 그거 두 개 덧셈한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결정 변수라고 하자 이거죠. 자, 그럼 결정 변수를 이렇게 한번 구해보자 이제. 결정 변수. 결정 변수는 뒤에 i라고 하는 소문자 뒤에 i라고 하고, 이 t라고 하는 픽셀을 선택했을 때와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픽셀을 선택했을 때 합을 구한 걸 갖다 결정 변수라고 보자. 그러면 뒤에 i라고 하는 거는 아까 뒤에 t라고 하는 식을 산출했었죠. 이게 동쪽 방향이니까 x좌표 값만 증가됐고 y좌표 값은 그대로 있었어요. 거기서 뭘 했었냐면 반지름을 뺐었죠. 이렇게 생긴 거가 뒤에 t죠. 그 다음에 뒤에 s는 공간이 없으니까 아래다 쓰겠습니다. 자, x 좌표가 하나 증가됐었고, 그 다음에 y 좌표는 하나 감소가 됐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r이라고 하는 실제 원의 그 반지름이 되는 거를 제곱을 빼버리자 이제. 자, 이거를 정리해 보게 되면 이렇게 수식이 산출돼요. 예, xi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i의 제곱, 그리고 yi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r의 제곱, 이렇게 산출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그 조건이 이 그 뒤에 i라고 하는 거가 0보다 큰 경우가 이게 두 가지를 더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뒤에 i가 0 이상일 때로 이 그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 뒤에 i가 그 결정 변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그 뒤에 t라고 하는 t 픽셀을 선택했을 때하고 그의 절대값하고 이 s라고 하는 동남 방향에 해당되는 거에 이 그 뒤에 s라고 하는 거를 산출했을 때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뒤에 s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뭐를 선택하냐? 이때는 픽셀 t를 선택한다 했죠. 그래서 너무 저희 그 찌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셀을 선택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뒤에 t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s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절대값을 보니까 뒤에 t가 훨씬 크다 이거죠. 그렇다면 작은 걸 선택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이때는 픽셀 s를 선택한다. 너무 번져나가지 않는 걸 잔다. 이거 차이가 적은 걸 고른다. 따라서 차이가 작은 거니까 위에 건 요거고 아래 건 뒤에 s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정 변수 요거
에 대한 거로부터 다음 줄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결정 변수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스텝 i에서의 그 결정 변수였다라면 스텝 i 플러스 1에서의 결정 변수는 i 대신에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i라고 하는 거하고 뒤에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다음 장에다 쓴 거다 이걸 지우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 이게 뒤에 그 i였죠. 뒤에 i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이 뒤에 i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뒤에 i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 그 뒤에 i에다가 i라고 하는 아래 첨자 값만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그다음에 xi가 아니라 xi 플러스라고 쓰면 될 테고 상수는 그대로 그 다음에 y 대신에 yi 플러스라고 하는 아래 첨자로 바꿔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yi 마이너스 1로 된 걸 yi 플러스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r은 변동이 없으니까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경우에서 이걸 구해보자. 뒤에 i 플러스라고 하는 i 플러스 1의 단계 스텝하고 i 스텝에서의 그 차이를 구해서 그 차이를 가지고 이 어떤 픽셀을 고를 것인지에 대한 결정 변수 값에 대한 거를 차액만 그 더해주는 걸로 산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차를 구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밑줄 긋은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 두 개를 빼보게 되면 시간 관계상 그 값만 적을게요. 이 x i 플러스 1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i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i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렇게 구했고 다시 마이너스 2에 x i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테고 그 다음 요거는 y i의 제곱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정리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i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도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자, 이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그 xi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거죠. 그래서 xi라고 하는 현재 x좌표 값에다가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이거죠. 이거이기 때문에 xi 플러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다가는 xi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그 대입하는 거죠. 이거를 대입. xi 플러스 이거를 대입한다 이거죠. 어떤 식에다 넣냐면 요 빨간색으로 지금 박스 친 여기다가 이거를 바꿔 놓는다 이제 이걸로 바꿔 놓는 거죠. 그리고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얻어지냐 하면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이 그 뒤에 i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뒤에 i라고 하는 요 부분 항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 4xi 그 다음에 2에 yi 플러스라고 하는 제곱 빼기 yi의 제곱 마이너스 2 y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부분에
yi 그리고 이거 지우고 플러스 6. 자, 이렇게 된 이 그 수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셀을 갖다 픽셀을 t를 선택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동쪽에 있는 픽셀을 선택할 것 했는지 아니면 동남 방향에 있는 걸 갖다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y좌표 값이 그 결정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따져야 되겠어요. t를 선택했을 때, 자, t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 뒤에 i라고 하는 게 일단 0보다 작다라고 하면 t의 i라고 하는 거죠. 그 여기는 yi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동쪽 방향이니까 y 좌표 값은 동일하다 이거죠. 따라서 이 yi 플러스 1 바로 위에 빨리 노란색으로 그 박스 친 부분에 yi 플러스 1 부분을 요거를 yi로 바꿔주고 정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뒤에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뒤에 i라고 하는 데다가 4x의 i 플러스 6이라는 걸로 이 간단한 수식으로 바꿔준다. 이제 첫 번째 경우가. 자,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번에는 s를 선택했어요. 동남 방향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즉 뒤에 i라고 하는 게 0보다 컸다 이제 또는 0 이상이었다라고 한다면 yi 플러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현재 y 좌표 값에서 하나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정리를 해보면 뒤에 i 플러스라고 하는 수식은 현재 결정 변수 나온 거에다가 이렇게 4 이 xi 마이너스 yi 이거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하기 10 이렇게 식이 얻어져서 이 두 번째 경우 s를 선택했을 때 식이 얻어진다 이거죠. 자, 이거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제 다음 장에다 정리해서 요 정리된 걸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면 되겠다. 정리하면 뒤에 i 플러스라고 하는 결정 변수는 그때그때 결정 변수를 산출하지 말고 현재 산출된 결정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서 뭐 증가시킨다든지 감소시켜서 다음 결정 변수 값을 찾는데 하나가 이렇게 이제 그 바로 동쪽 셀을 구했을 때 결정 변수는 이런 값만 넣어주면 되겠다. t를 선택한 경우죠. 동쪽. 그 다음에 동남 방향을 선택했을 때는 x의 i 마이너스 y의 i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걸 더해주면 된다. 때는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동남 쪽을 선택하겠다라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죠. 그래서 이 그 이제 최초의 결정 변수의 시작 위치를 산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정 변수는 이렇게 하고 최초에 시작되는 거는 x 좌표가 0, 그 다음에 y 좌표가 r로 돼 있는 이거를 이 시작점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을 저희 그 시작점으로 선택해서 다음에 요거를 선택할래? 아니면 노란색으로 된 걸 선택할래? 이 그 갈색 부분이 T였고 노란색 부분이 S였어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x는 0이고 원점이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하는 이걸 스타팅 포인트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 그 스타팅 포인트 픽셀 좌표로 이 설정한다 이거죠. 설정 시 이 결정 변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갖다가
이 뒤에 1이라고 하는 걸로 쓴다고 한다면 이 뒤에 1이라고 하는 결정 변수는 이렇게 산출될 거다. 뒤에 1은 이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니까 2에, 그리고 뒤에 i라고 하는 값이 이 그 0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한 거죠. 따라서 이 0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이거는 아까 적었던 걸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3 마이너스 2r이라고 하는 게 산출되는데, 요게 바로 이 최초의 스타팅 포인트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d 요거는 어떻게 써요? 다시 한번 보면 d의 i라고 하는 거는 d의 t라고 하는 거하고 d의 s라고 하는 거를 두 개를 더한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d의 t라고 하는 거하고 d의 s라고 하는 걸 더했을 때 찾아지는 값이다.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최초의 시작은 3 빼기 2r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결정 변수 값을 산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요거를 이용해서 뒤에 i 플러스라고 하는 거, 뒤에 2, 뒤에 3 이렇게 찾아주면 될 거다. 그래서 빠르게 좀 저희가 진행할게요. 알고리즘. 그러면 원을 그리기 위해서 브레스넘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알고리즘은 이 그 8분의 1 부분을 이제 만들면 되죠. 다시 말해서 90도에서 45도에 해당되는 이 점의 위치, 이 픽셀을 고르면 되겠다 하죠. 이거를 서클하고 반지름을 이 실수를 하지 말고 정수로 하는 걸로 가정하고, 이제 한번 이 그 90도에서 45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점의 위치를 찾아보자. 자, 먼저 x좌표는 0에서 시작할 테고 y좌표는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이 되겠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거를 최초의 결정 변수는 3 빼기 2r이라고 하는 걸로 산출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x하고 y라고 하는 관계인데, 이렇게 되는 관계일 때가 되겠죠. x가 y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점을 하나씩 이제 찍어 보면 돼요. 그걸 갖다가 드로우 픽셀이라고 하고, 이 x하고 y 좌표에 해당되는 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걸 산출한 값이 0보다 작은지 큰 건지를 가지고 결정하죠. 그래서 이그 T라고 하는 동쪽 픽셀을 골랐을 때 그 다음에 결정 변수는 처음부터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산출된 결정 변수에다가 4x 플러스 6을 더하면 T라고 하는 동쪽 픽셀을 골랐을 때다. 자, 그렇지 않다면 이 동남 방향에 해당되는 걸 골랐을 때는, 거니까 현재 그 결정 변수 값에다가 어떤 값을 더하면 되냐면 x 마이너스 y 좌표값이죠. 아까는 이걸 x의 i, y의 i라고 썼는데 이제는 저희 그 변수로만 쓰는 거니까 x하고 y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다 더하기 10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y좌표 값이 하나 감소해야 되겠죠. 동남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해서 y좌표 값은 하나 감소했고, 그리고 x값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하나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while문에 해당되는 이렇게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전체 가로를 닫는 걸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이게 원점이면 이 부분도 시작된다. 이게 0,r이라고 하는 좌표다 이거죠. 이게 스타팅 포인트다. 저는 스타팅 포인트, 스타팅 픽셀로 시작해서 요 옆에 거냐 아래 거냐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결정 변수를, 이게 선택됐다라고 한다면 S가 선택됐다면 그 다음에는 오른쪽 거, 이 동쪽 거냐 아니면
이 동남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서 이 그 8분의 1쪽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이 점의 원의 테두리 부분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 하면 되냐 하면 이 그 대칭 구조로서 좌표값 변환시켜 주면 되겠다 이거죠. 자, 이거에 대한 거는 이 제가 이제 그 시간 나는 대로 그 실습 자료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이 그냥 C 언어로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 그 특별하게 다른 도구를 설치할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좌표 계산하는 걸로 만들어서 눈에 보기엔 좀 엉성하지만 좌표가 이렇게 산출되는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예, 초기에 좀 잘 안 들려서 여러분들께 좀 불편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오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